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선배 추천 강의 사회를 맡은 글로벌 통상학과 20학번 박민지. 경제학과 20학번 전표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벌써 3개월 남짓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표현 씨, 올해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 요즘 주식에 관심이 생겨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어요. 그럼 혹시 주식 잘하세요? 좋아한다고 그걸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표현 씨는 증권사 취업은 조금 어렵겠네요. 보통 증권사 다니려면 주식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잘못된 취업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경제통상대학 학생회가 선배 추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선배님들을 만나 뵈어 강연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보다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당 강연을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의 유익한 강연을 들은 후에 사전에 취합한 질문을 통해 준비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NH투자증권 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경제학과 김근영 선배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증권사 취업 강의를 맡게 된 경제학과 1사학번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취업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게 2학년 겨울방학 그리고 3학년 1학기 그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시점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놀 만큼 놀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근데 영어는 정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디지털 관련된 그런 스펙들이 굉장히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학점은 3.2였습니다. 대기업은 다니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던 게 제 3학년 1학기 들어갈 때 시점이었습니다. 영상 멈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3학년 1학기까지는 계속 놀았고요. 여름방학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H자산운용 여의도에서 한 달 정도 현장 실습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던 한 달이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직무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그 빨간 줄로 쳐놨는데 안시영 교수님 수업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타학과 글로벌 통상학과랑 금융경제학과 수업을 이때부터 좀 사실 학점을 올리고자 저는 그래프보다는 단순 암기를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학점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겨울방학 때 직무 관련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또 자산운용사 인턴도 하면서 4학년 1학기 때 이제 많이들 하시는 NCS랑 GSAT 준비하면서 상반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터랑 이제 축구 소모임 RS 통해서 학교 선배들 정말 많이 만나고 다녔었고요.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도 여름방학 때 H투자증권에서 강남센터에서 PB 인턴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2학기 막학기 때 이제 46개 지원해서 금융권 20개, 사기업 26개, 금융권은 17개 서류를 붙었었고요. 사기업은 3개를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진행해서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커리큘럼을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권과 대기업 둘 중에 숭실대 경제학과,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대기업은 막상 취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날고 긴다는 취준생들이 많습니다. 어디 공모전에서 수상을 해온다거나 아니면 유창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어 점수가 만점이다거나. 근데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제 스스로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보다는 연봉을 많이 줄 수 있는 곳은 금융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지원하려면 사실 경제학과 숭실대 경제학과 나와서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밖에 지원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방금 앞에서도 말했지만 엄청난 명문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까 사기업 3개밖에 안 붙은 거 보셨죠? 아마 그 정도 다들 서류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다가 은행이랑 증권사에서 지점 영업을 준비하는 게 제 나름대로는 제일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증권사 취업은 어떻게 하냐, 도움될 만한 자료들 제가 거의
썼던 거 100%다 집어넣었고요. 자격증은 이거는 제가 자산운용사 인턴을 할 때 인사팀 팀장님께서 어떤 걸 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실 요즘 취업하시는 분들 저희 회사에 오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입니다. 은행권은 AFPK 외환 전문역 대행인 2개 있고요. 증권사는 투자자산운용사 대행인 2개는 좀 취득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턴은 자산운용사 리테일 마케팅 혹은 펀드 관련 인턴을 하면 나중에 은행에 가서나 증권사에 가서나 자산운용사가 만드는 펀드는 그 지점에서 일을 하려면 무조건 판매할 수밖에 없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일을 하신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 또한 2회 정도 거기서 인턴을 했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제학과 졸업하고 나서 기억에 남는 수업은 부겐시네마, 그다음에 금융투자 관련된 그런 수업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겐시네마에서 좋았던 점은 저는 사실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꼭 면접 가면 무슨 책이 좋았냐고 무슨 영화가 좋았냐고 한 명씩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수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고고익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점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3.8 이상은 나와야 어느 정도 서류 합격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기 준비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NCS는 위포트 빨간 책 썼었고 지스타트는 해커스, 그다음에 금융 일방 상식은 에듀크라운에서 나온 거 썼었고요. 경제 상식은 매일 경제 신문 테스트 했었고 이제 필기 준비 스터디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소서랑 면접 준비는 현직 선배들 만났었고 자소서랑 이제 면접 스터디는 저는 한 번 나갔다가 안 나갔습니다. 이거 사실 한 번 나가 보니까 좀 서로 비판만 할 줄 알지 칭찬은 할 줄 모르는 스터디들이 많아서 저는 한 번 나가고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지원 동기입니다. 왜 증권사에 와야 되냐. 사실 증권사랑 은행 직원 둘 다 지점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면접자들이 10명 중 9명이라 생각합니다. 증권사 직원, 저 같은 PB는 이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때 나오는 수수료, 그 다음에 펀드를 샀다 팔았다 할 때 나오는 수수료를 이제 일정 부분 채워야 하는 수수료를 채워야 하는 이제 직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과 이제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고 어느 정도 수수료를 쌓으면 그게 제 성과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평가를 받고요. 제가 알기로 은행 지원은 대출이나 ELS, 청약, 신용카드, 외환, 펀드 등 이런 걸 판매하면서 지점별로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증권사에 오게 됐냐고 이제 지원 동기를 적을 때 일단 증권사와 은행의 차이점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면접 질문 첫 번째가 그럼 은행은 안 가고 왜 증권사에 오려고 하는 게 질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은행은 안 가는 건 알겠다. 그럼 왜 굳이 증권사냐? 다른 뭐 보험이나 타 금융권, 그다음 대기업도 있는데 저는 면접 첫 질문 그렇게 받았을 때 단언컨대 저는 제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지원 동기에 항상 썼던 말인데요. 나중에 자소서 쓸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증권업은 제조업 같은 산업과 달리 기계나 생산 설비 등 공장을 개발하지 않고도 PB 한 명, 저 같은 사람이 고객과 신뢰를 쌓으면 부를 무한대로 창출할 수 있고 그 부에 맞는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좋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럼 왜 이 증권사여야 되냐? 그 많은 증권사 중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에 좀 질비한 대형 증권사들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색은 사실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사실 소문만 들리지 정확한 팩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이용을 많이 했었고요. 처음 보는 선배들한테도 가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상품이 요즘 잘 나가고 있는지, 회사 이슈는 뭔지, 회사의 방향성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을 직접 만나봄으로써 이제 좀 현장에서 어떤 걸 보고 느끼는지 배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권사를 준비할 때 그 회사 임원의 인터뷰는 모두 읽어봤습니다. 왜 이 증권사에 오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땡땡 상무님 인터뷰를 읽어본 결과 이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라고 말하면 그 면접자들은 그 상무 혹은 전무 인터뷰 하신 분들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못 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좀 잘 이용했고 보수적인 어떤 증권사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증권사 마지막 자소서 문항은 이루고 싶은 꿈과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원 동기는 돈을 많이 벌려고 왔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저는 항상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회사 분들 부장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제가 배운 것을 베푼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잘 적었다면 그냥 필기를 붙고 면접에 오게 됩니다. 사실 증권사 면접은 저는 1분 자기소개에서 저는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면접자들이 있고 증권사 면접장에 있는 부장님들이나 상무님들 같은 경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짧게 드리고 또 짧게 대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긴장하지 않고 면접을 좀 휘어잡을 수 있으려면 저는 1분 자기소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한 이영이라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요. 거기서 말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 둘 다 모두 자기소개를 할 때,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첫째,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둘째, 저는 사교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식을 그대로 썼었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필살기라고 저는 좀 제 나름 명칭을 좀 써봤는데 빨간색 부분에 가장 중요했던 제 경험을 좀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이나 상무님들한테 귀에 박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이 무조건 나오게끔 좀 강조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면접한 이형 유튜브 사실 형식 그대로인데 나중에 1분 자기소개를 하실 때 어떤 포맷을 쓸지 모르시겠다면 저를 믿고 한번 이 형식을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1분 자기소개가 끝나면 거의 99% 확률로 필살기라고 하는 자신의 스펙 1, 2번을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뭘 경험했고 뭘 배웠는지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최대한 답변을 2문장, 3문장 안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하게 되면 말이 좀 늘어지고 요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길게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론을 바로 던지고 좀 자신이 긴장했다 싶으면 죄송한데 한 번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이제 질문이 끝나시면 그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정말로 대화하듯이 좀 면접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끝내고 두 번째로 왜 증권사인지, 왜 이 회사인지, 그리고 왜 지점 영업인지를 앞에 제가 자기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증권사는 사실 돈을 벌러 오는 곳입니다. 뭐 주식을 해서 재미있어가지고 증권사에 와서 이런 역량을 키우겠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자신은 돈을 제 능력을 발휘해서 그에 맞는 성과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정확히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면접자들이 약간 이런 걸 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간 속물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증권사 인사팀이나 부장님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벌러 왔다는 그 자체가 증권사의 그 모토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지원자라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존경하는 인물, 본인의 장단점 이런 것들은 사실 1분 자기소개와 앞에 지원 동기들을 정확히 말씀하셨으면 위트 있게 사실 말씀하시면 되고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존경하는 인물로 은골로 캉테를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좋아하냐고 다들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팀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뛰는 선수라서 이쁨을 받고 밖에서는 팬들에게 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저는 고객에게 사랑을 받고 팀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가 부흥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위트 있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했다면 그리고 만약에 휴학을 했으면 휴학 기간 동안 뭘 했는지 이거는 무조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받기 싫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휴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휴학을 하셨다면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뭘 했고 뭘 배웠는지 꼭 물어보니까 이거는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시사 질문 등 좀 어려운 질문이 있으시면 현직자 선배를 꼭 만나보셔가지고요. 증권사의 경우 3시 반에 장이 끝나기 때문에 3시 반 이후에 꼭 오시면 어느 증권사 직원이나 좀 친절하게 대해줄 겁니다. 그래서 전 갈 데 없으시면 삼성동 금융센터 파르나스타워 6층으로 오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좀 말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두 번씩 꼭 들어보면서 좀 많은 정보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시면 저나 아니면 제가 소개드리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선배들이 제 주변에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행, 증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배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Q&A를 진행해 볼 텐데요. 학우분들이 보내주신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선배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선택하여서 대답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번 질문은 직업 적성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증권사 PB라는 직무에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잘 어울릴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사실 성격 테스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MBTI 있잖아요. E형 나오거나 I형 나오거나 사실 앞선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외향적 E형 나오신 분들은 자기가 외향적이고 열정적이고 고객을 많이 만나봤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고 대외 활동도 많이 했다 이런 점을 어필하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에서 I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자신의 말을 논리적으로 말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공부를 할 때 어느 한 기업에 대해서 약간 그 기업의 뿌리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차분함, 꼼꼼함, 책임감 그런 게 있다고 말하시면 저는 증권사 직원이랑 잘 맞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대학 시절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대내외 활동이 증권사로서 취업을 하거나 현장에서 근무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아무래도 금융권 인턴이 제일 좀 많이 도움이 됐고요. 자산운용사라는 곳에서 인턴을 하면서 제가 맡았던 업무가 이제 펀드 투자 설명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에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고 이 펀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클래스는 뭐고 이런 걸 교내에서는 배울 수 없던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활동이었고요. 어느 정도 자기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대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했던 대외 활동 중에서 좋았던 건 이제 아직까지 그 동아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컨설팅 학회였거든요. 그래서 좀 벌이가 어려우시거나 매출액이 잘 안 나오시는 그 소상공인들을 찾아가서 팀 단위로 찾아가가지고 골목식당 같이 이 가게의 문제점을 찾아주고 약간 어떤 식으로 고쳐 나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봉사 시간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에 접목해 보면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좀 많은 사람이다라고 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계 자동차 회사 영업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독특한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외국계에서 제일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B사에서 일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본사에서 일했었는데 이제 자동차 딜러들이 고객들한테 자동차를 판매하다 보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계약서를 이제 자동차 대리점에서 작성을 해서 본사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신분증이나 안 보낸 서류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있다면 좀 알려드리는 편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를 사실 좀 꼼꼼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점이 좀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다소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고객들마다 특성을 파악한 상품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혹시 있으신지 또 있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 성향을 가지고 요즘 사실 유튜브나 그런 신문 아니면 뉴스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열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고객들이 내방을 하세요. 그다음에 성향도 각기각색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못 맞출 때도 있었는데 사실 작년이 2년 차였는데 2년 차 때는 사실 그랬던 경험들이 좀 많았습니다. 고객들이 오시면 좀 못 맞췄던 경험도 있었는데 그럴수록 이제 회사에서 제가 아무리 주임급이라지만 부장님이나 차장님들이 이 분야에서는 그 김근영 주임한테 물어봐도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공모주랑 스펙이라는 거랑 이제 해외 주식 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장님들이나 차장님들은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걸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고객이나 아니면 부장님들이나 팀원들한테 좀 두각을 보이기 위해서는 안 하시는 부분을 제가 두각을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찾았던 것 같고 고객들도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음에는 사실 본인들이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희가 60대, 50대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좀 어리게 보이다 보니까 주임이 얼마나 알겠어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런 자신만의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도 충분히 고객한테 어필을 할 수 있고 고객이 몰랐던 부분을 사실 건드려 주는 부분이 많다면 고객의 성향이 각기각색이더라도 자신의 고객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학우분들의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선배님께서 듣고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연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익명의 하구님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권사 PB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기업에 대한 리서치도 하면서 공부하고 투자를 하는 데에도 수익이 쉽게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분명 즐겁게 공부하고 설레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는 하지만 이걸 직업적으로 접근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계속해서 증권사 PB의 길을 걸어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증권사 들어오기 전에 주식을 하나도 안 했었어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증권사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주식을 안 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느낀 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B증권사에서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24,000원 레포트를 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틀리든 맞든 자신에 대한 그 주관이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주관을 좀 논리적으로 고객들한테 좀 펼칠 수 있으면 더 좋은 PB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학생 기준에서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만약에 그 점을 좀 더 면접장에서 어필하고 싶다면 왜 자기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배 초청 강의 증권사 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친절하게 강의와 인터뷰에 임해주신 김근영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증권사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 중이신 선배님들의 강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강연 영상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현 상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힘을 내 모두가 원하시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제통상대학 선배 추천 강의 증권사 편 진행을 맡은 전표원 박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